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설 연휴 직전에 코스피가 5,5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최근 여러 종목들을 분석해서 디스코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좋게 나와줘서 저도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자, 근데 걱정도 좀 되실 거예요. 너무 과열되는 건 아닌지, 언제까지 내가 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말이죠. 오늘은 국장을 계속 투자할지 말아야 할지, 그 부분을 여러 근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게자!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주봉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상승장대를 한번 쭉 보시면 확실히 지금이 뭔가 과열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과열됐었던 코로나 이후 장세와는 조금은 다른 장세이긴 해요. 각 장세별로 고점을 슬슬 형성하던 시기에는 하티 업그레이드 버전 매도 신호도 떴었습니다. 최근에도 수차례 뜨긴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잠시 눌림목만 형성을 하고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있었죠. 한 주 전에도 5 강도로 신호가 뜨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좀 더 레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지난 두 번의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던 시기를 잘 한번 관찰을 해보면 현재와의 차이점을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를 먼저 볼게요. 하티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매도 신호가 뜨고 잠시 눌렸지만 고점을 높였던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때는 코스피가 고점은 높았으나 지표들의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이러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락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후 2021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티 업그레이드 버전 매도 지표가 뜨고 잠시 눌렸지만 고점을 좀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의 고점은 높아졌습니다만 지표들의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락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수차례 하티 업그레이드 버전 매도 신호가 떴고 중간중간에 잠시간의 눌림목은 있었으나 결국에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주 전에도 5 강도로 매도 신호가 떴지만 앞서 본 17년 그리고 21년 장세와는 다르게 지표들의 고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나 오히려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따라서 차트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평선도 아주 예쁘게 정배열이 되어 있고 올라가는 모멘텀들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표도 한번 함께 보시죠. 증권사들에서 예상하는 26년 코스피 순이익입니다. 조 단위예요. 유한타증권이 494.1조, NH투자증권이 423조, 키움 및 유진투자증권이 400조고요. 시장 평균 컨센서스가 380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평균 순이익의 컨센서스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별 평균 코스피 퍼도 대략 11배에서 13배 정도로 다양하긴 해요. 따라서 전체 시총을 순이익 곱하기 PER로 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코스피 시총이 대략 4,600조인데요. 코스피 포인트로는 5,570포인트 정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구해본 뒤에 현재보다 높은 예상치는 초록색으로 현재보다 낮은 예상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략 5,000에서 5,500포인트 사이에서 이번 랠리가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는 건데 현재는 5,570포인트까지 이미 넘어섰고요. 아직은 꺾일 것 같다는 기미, 즉 하락 다이버전스 등이 차트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완전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보자면 코스피는 7,100에서 7,7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불안해서 극점까지 이 투자를 기다리긴 좀 어려운 게 현실이죠. 따라서 대략 어느 정도의 미래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극과열 구간까지는 가지 않는 정도의 코스피 예상 포인트는 대략 5,600에서 6,5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고점이 몇 포인트까지 갈 거다. 이건 시장이 항상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딱 맞춘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21년 유동성 장세와 다른 점은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액 증가가 엄청나고요. 따라서 예상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진리죠. 시간차는 물론 있겠지만요. 대신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 지수가 더 빠르게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실적 주도 장세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좀 더 기다려 볼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발간된 26년 1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 1월 수출이 첫 600억 달러를 상회했고 8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33.9% 증가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부분입니다. 5페이지로 넘어와서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를 한번 보시면 25년 1월부터 꾸준하게 증가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이처럼 계속 꺾이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도 꺾이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자, 제가 엑셀로 직접 만든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한국의 수출액 증감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OECD CLI 지표와 코스피를 비교해보는 표입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교육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처음부터는 코스피와 수출액 증감률 간의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고요. 직관적으로 보아도 아주 명확한 상관관계가 보이실 겁니다. 결국엔 수출액 증감률이 계속 상승할 때는 코스피도 덩달아 상승하고,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코스피도 이처럼 하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현재를 보시면 아직 수출액 증감률이 하락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죠. 최소한 3개월 이동 평균 정도는 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선 주황색 선인데요. 17년도에 수출액 증감률 3개월 이동 평균이 꺾였을 때가 17년 9월 달입니다. 차트로 보시면 이때쯤이죠. 3개월 이평이 꺾이고 나서도 대략 3개월 정도는 코스피가 조금 더 고점을 높이다가 그 이후로 하락 장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도에 수출액 증감률 3개월 이평이 꺾였을 때가 21년 6월 달입니다. 차트로 보시면 이때쯤이고요. 이때는 수출액 증감률이 꺾이고 나서 거의 동시에 코스피도 꺾여 내려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수출이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OECD CLI 그리고 코스피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역시나 아주 상관관계가 명확한 모습이죠. 회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OECD CLI 지표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그리고 코스피에 훨씬 더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이 모든 지표들이 상승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코스피는 주봉상으로 하티 지표 매도 신호가 출현하긴 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신호가 뜬 뒤로도 고점을 좀 더 높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특히 17년, 21년 두 번의 이전 경우와는 다르게 현재는 아직 지표들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관찰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증권사들이 26년 예상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와 예상 시장 퍼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대략 5,600포인트에서 6,500포인트 정도까지 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출액 증감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OECD CLI 등을 살펴봤을 때 상관관계가 매우 명확하고, 이러한 매크로 지표들을 잘 관찰하면서 고점이 언제쯤 될지 예측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잘 참고하셔서 모두들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고 자세한 정보는 디스코드에서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모두들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냥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